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국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사에서 말입니다. 그 일성으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물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곁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한국은행이라면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은행은 독립적으로 쉽게 말하면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왔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요. 웬만하면 말입니다. 웬만하면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는 소통이 더 중요하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대전환의 기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전환의 기로. 이 대전환의 기로라는 것은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말입니다. 전 세계 시장은요.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뉴노멀이 지금 시장의 표준으로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장기 저성장에 빠진다는 거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장기 저성장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대전환의 시기에 뭔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곁들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보세요. 물가는 뛰죠. 여기에 성장 동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전망하는 것은요. 물가 상승률이고 성장 동력이고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말입니다. 실제 2020년이나 2022년, 2023년 이 상황을 보면 성장 동력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 워낙 꼬꾸라졌으니까 4%까지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3%. 이것도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건 3%인데요. IMF는 2.5%로 이미 내렸습니다. 2023년 내년에도 지금 2.5% 계속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꼬꾸라지고. 물가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위기의 순간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2021년 3월만 하더라도 1.9%였던 것이 1년 만에 4.1%까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배 넘게. 물론 여기에는 물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못 쓴 것도 있지만 이게 외생 변수, 외부 변수,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어떤 위험 신호를 장기 저성장으로 빠뜨리지 않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는 삼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재정정책도 뒤따라야 되고요. 여기에 구조개혁도 뒤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조개혁. 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재정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쓰고 있으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서 제가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거 결국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겠구나.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한 데가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저는 간접적으로 꺼냈다고 보는 겁니다. 구조개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통화정책도 중요하고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크고요. 1862조 천억은 역대 최대인데다가 가구당 부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죽으면 이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저녁에 인기가 없더라도 진짜 고약한 참혹한 그런 상황에 한 번쯤은 거쳐가더라도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결론을 어떻게 내린다면요. 소통한다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안 나게끔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바로 세운 다음에 구조개혁을 단행해서 우리의 위기를 그만큼 약화시켜 가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개혁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독립성 때문에. 그런데 독립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문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구조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바닥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닥부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험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